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S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함께 배우기 그 헬스케어 편 이제 파트 12번, 12번째 시간 좀 가져볼 예정인데요. 오늘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2024년 12월 2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도 다 갔는데 정말 올 한 해 너무 고생하셨고, 정말 최악인 한국 시장에서 투자하시는 분들 다 대단하십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죠? 네, 그런 장이지만 어쨌든 뭐 올해도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이제 함께 배우기 뭐 여러 또 분야를 다뤄봤는데, 이제 헬스케어, 사실 오늘이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약바이오, 이제 헬스케어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 거의 다 이제 제약바이오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해봤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헬스케어. 그래서 옛날에 뭐 의료 AI도 했었고 한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헬스케어인데, AI 편에 다 다뤘기 때문에, 예, 일단 기존에 다른 건 다 미리 다뤘던 건 빼고요. 그래서 오늘 헬스케어 마지막 시간을 좀 가져보고,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은 뭐 여기서 끝난다는 게 아니라 또 헬스케어가 또 차후에 다른 게 또 붙을 수도 있어요. 헬스케어 파트 13도 나오니까.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제 10위까지 하고 또 다른 분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해드릴 거는 이제 스킨 부스터, 톡신 필러, 이제 제약바이오 쪽은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요새 가장 잘 나가는 세 개, 스킨 부스터, 톡신, 필러, 요 세 개를 한번 좀 공부를 해보고요. 거기 관련된 대표 기업들 파마 리서치, 휴젤, 휴메딕스까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피부 구조와 유효 성분이라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제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100g 정도 사용을 하면 피부에 들어가는 3g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화장품만으로는 피부 재생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피부 표면에 바른 화장품 유효 성분 100g 써도 증발되고 남는 게, 남아서 실제 들어간 3g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뭐 매일 화장품 쓰거든요. 뭐 스킨 로션 하고 뭐 선크림도 바르기도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 화장품의 효능은 그렇게 우리 피부가, 왜냐면 이걸 막아버리거든요. 보시면 이게 표피층, 이게 진피층인데, 표피층이 이제 수분 증발을 막고요, 외부의 이물질 침입을 막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긴 해요. 저 수분 증발 막고 외부 이물질 침입을 막고, 예. 이런 이제 보호 기능은 너무 좋은데, 여기 들어가서 근데 이 진피층으로 저 화장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안 들어가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진피층에 콜라겐이 있어요. 이 콜라겐이 피부를 지탱을 하고, 이 콜라겐이 지탱을 하기 때문에 우리 피부가 꺼지지 않고 이제 탱탱하다는 표현을 좀 쓰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히알루론산, 요게 이제 피부의 빈 공간을 물로 채워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노란색, 요게 엘라스틴, 이 콜라겐 요 기둥들을 서로 연결해줘서 탄탄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 그 파란색, 요거는 이제 섬유화세포라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자라게 만들어주는 엄마세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조화롭게 갖춰진 게 이제 진피층이고, 저 진피층이 어쨌든 잘 활성화돼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이제 아름다운 피부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건데, 근데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바르는 건 그러려고 바르는 건데, 화장품은 저 표피층에서 못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기를 쓰는 거예요. 저 안에 넣기 위해서. 예. 그게 이제 에스테틱 피부 미용 이제 의료기기가 이제 나오게 된 좀 배경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콜라겐인데, 제가 이제 퍼블릭시티에도 물어보고 이렇게 거기에서 추천해준 유튜브도 좀 찾아보니까, 저기 뭐 MJ 피부과, EUTV 이런 데서 이제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가지고 자료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가 이제 말하는 흔히 이제 젊은 피부는 이렇게 밑에 콜라겐하고 여기 보면 엘라스틴이 잘 갖춰져 있죠. 근데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 이게 푹 꺼지죠. 피부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요 콜라겐 기둥이 있죠. 이게 무너져요. 보이시죠? 그 얘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감소하면서. 그러니까 저 진피층은 피부 진짜 좋다 이런 거에 관여하는 예, 그런 이제 중요한 그 세포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중요한 이제 피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콜라겐과 성장인자 등이 풍부해야 정말 피부 탄력이 좋고 피부가 좋아 보이거든요. 노화가 진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콜라겐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스킨 부스터라고 해서 이걸 넣어주는 거예요. 주사로 거기다가 이제 콜라겐 같은 거 활성화시킬 수 있게 대신 넣어주는 거죠. 그럼 피부가 다시 꺼진 게 살아나겠죠. 그럼 젊어 보이겠죠. 그게 스킨 부스터입니다. 그래서 스킨 부스터는 스킨은 피부죠. 부스터는 증폭하는 거예요. 증폭기. 예, 그러니까 주사로 피부 안에 넣어서 이 콜라겐 같은 걸 증폭해 준다. 예, 그 개념입니다. 그게 이제 스킨 부스터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이제 주사를 이렇게 콱 꽂아 놓는 거죠. 피부를 개선하는 유효 성분을 피부에 직접 주입을 하고요. 섬유화 세포 여기 파란색 얘네가 엄마 세포라 그랬죠. 얘네가 활성화되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이 재생이 빨리 되겠죠. 그래서 콜라겐의 진피층을 활성화하고 피부 장벽 회복, 피부 탄력 증가, 또 모공 축소, 콜라겐 활성화, 피부 수분 함량 개선 뭐 이런 효과들을 이제 누릴 수 있는 게 바로 스킨 부스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오젬픽 페이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젬픽 페이스가 뭐냐면 비만 치료제 있죠. 그 이름이 이제 당뇨 치료제, 비만 치료제 이게 오젬픽이죠. 그래서 흔히 우리 뭐 위고비라고도 많이 불리는데 예. 비만 치료제를 이렇게 사용하고 나면 살이 빠지잖아요. 예. 살이 빠지는데 부작용이 뭐가 생기냐? 피부가 쑥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들어 보여요. 여기 보면 이 뭐 유명한 이제 미국의 연예인들인데 이게 살을 뺀 것까지는 좋은데 보세요. 급격하게 이제 이렇게 노화되는 거죠. 여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오젬픽 페이스라고 합니다. 예. 피부가 꺼지고 주름이 증가하고 지방이 손실되고 피부가 처지게 되고 네. 요거를 이제 그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스킨 부스터를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비만 치료제 처방이 늘면 늘수록 스킨 부스터 사용도 증가한다. 그러니까 되게 위고비나 아니면 마운자로 같은 앞으로 비만 치료제가 더 많이 쓰일 텐데 그게 이제 이런 스킨 부스터 같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들한테 또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또 하나의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스킨 부스터는 간단해요. 그거예요. 그거고 그러면 스킨 부스터 3대 제품이 있대요. 저도 이제 검색해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3대 제품. 첫 번째가 리주란. 뭐 이건 세계적으로도 잘 나가지만 PDRN이라고 연어 생식세포에서 추출한 DNA를 정제한 물질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상처 회복을 촉진하는 물질이라고 하는데 요걸로 스킨 부스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연어 DNA가 사람의 DNA랑 이게 95% 일치한대요. 예. 그리고 이물 반응도 없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어 DNA가 단백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해서 피부를 재생시켜줘요. 예. 그러니까 연어의 어떻게 보면 생식세포가 우리 피부를 살려주는 역할을 한다. 근데 이걸 가지고 만든 가장 대표 제품이 바로 리주란. 파마 리서치의 리주란이라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죠. 리주란 힐러. 예. 그러니까 저 PDRN을 또 이 PN이라는 용어를 또 쓰더라고요. 이거를 또 압축을 한 게 있어요. 고농도로. 그러니까 연어의 생식세포를 압축을 해요. 그 농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3배.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아프대요. 근데 어쨌든 리주란이 국내 스킨 부스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데 피부 재생에 그러니까 피부를 재생하는 데 초점을 맞췄고요. 잔주름 제거에 아주 탁월하다고 합니다. 주름 제거하는. 근데 문제는 너무 아프대요. 그래서 나온 게 리주란 힐러 말고 리주란 HB 플러스 있죠. 종류가 좀 있어요. 요게 히알루로산하고 이게 피부 보습, 물을 채워넣는 거예요. 요거랑 리도카인이 마취 성분이 좀 있나 봐요. 통증을 완화하고. 얘를 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덜 아픈 거죠. 그래도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끊지를 못한대요. 한 번 이거 딱 맞잖아요. 못 끊는데요. 너무 효과가 좋아서. 예.
근데 문제는 너무 아파. 너무 아프니까. 예. 그러니까 참 이 세상에 공짜는 없죠. 예. 뭘 얻기 위해선 참 뭔가를 하나 희생을 해야 되는데 참 힘들죠. 근데 그걸 좀 통증 완화에 HB 플러스라는 그런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주베룩이라는 거 있어요. 주베룩은 PDLLA를 쓴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이거 처음 알았는데 옥수수, 사탕수수 그 전분 있죠. 거기서 젖산을 빼가지고 고분자 물질로 중합한 거예요. 이제 합친 거죠. 근데 FDA에서 이미 승인을 내린 제품이고 수술, 정형외과, 혈관 이식제로 이런 데 인체에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콜라겐 있죠. 아까 콜라겐과 엘라스틴의 합성을 서로 유도한대요. 그러니까 저 성분을 가지고 만든 제품이 바로 주베로. 이걸 만든 회사 중에 대표적인 게 바임글로벌. 그래서 저 성분을 히알루로산 있죠. 물 성분으로 된 히알루로산과 섞어가지고 피부에 주사할 수 있게 딱 만든 제품이 이겁니다. 주베로. 그래서 콜라겐을 재생해주고 피부 보습에 관여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술 횟수나 간격 면에서 소비자들 부담이 좀 적대요. 유지 기간이 좀 길어서. 가격도 괜찮고, 아니 그 간격도 좀 넓은 편이고, 주베룩은 유지 기간이 12개월이나 된대요. 그 시술 횟수를 적게 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엑소점. 아마 엑소점은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AAP라는 그 줄기세포 배양의 원료가 있거든요. 이 지방 줄기세포에서 나온 단백질 추출물인데 이게 이제 다양한 피부 관련 기능 과정이 화장품 원료로 많이 써요. 그래서 엑소점은 화장품으로 많이 이게 쓰이는 편인데 어쨌든 이제 AAP라는 이 배양액을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입니다. 프로스테믹스가 세계 최초로 옛날에 개발을 했고요. 현재 30개국에 3천여 명 의사가 피부과 시술에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게 이제 엑소점은 제가 이거는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까 그 주베룩을 제가 올려놔가지고 다시 좀 엑소점으로 바꿨습니다. 엑소점 제품 중에 하나로 사진 바꿨고요. 아무튼 엑소점은 이제 줄기세포 배양액에서 0.5% 그 해당하는 그 엑소점만을 분리 정제한 걸 이제 요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되겠고 역시 이것도 피부 재생, 염증을 진정시키고 특히 여드름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좋대요, 되게. 예. 피부 트러블 개선이에요. 한마디 피부에 막 트러블 생긴 거 있죠. 뭐 나고. 요게 좀 강한 게 엑소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메덱스에서 이제 나온 거 중에 셀 엑소점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요 AAP 함량을 되게 대폭적으로 늘린 제품이래요. 그래서 최근에 뭐 주베룩에 좀 밀려서 주춤하다는 평가는 좀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좀 가장 대표적인 3대 그러니까 리쥬란, 파마리서치 리쥬란, 그다음에 주베룩, 엑소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스킨 부스터다. 그러니까 스킨 부스터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피부에 주사로 어떤 저런 성분들을 넣어서 안에 있는 콜라겐, 엘라스틴 같은 거를 활성화시켜서 피부가 처지거나 푹 꺼지거나 이런 거를 다시 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젊게 만들어주는 그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다고 좀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그 톡신, 보톡스라 그러죠 보통은. 근데 이제 월 이름은 보톨리눔 톡신이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보세요. 원래 통조림 통해서 나왔어요. 상한 통조림 옛날에. 독성 세균이에요, 세균. 그러니까 박테리아에서 생산된 신경 독소인데 7개의 박테리아 중에서 A형과 B형 두 가지를 빼가지고 그걸 정제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주로 상한 통조림에서 생기는 독성 세균이 바로 보톨리눔 독인데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나중에 전쟁 같은 데서도 위험한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규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눈꺼풀 경련, 사시, 사각턱 교정, 다한증 치료 목적으로도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 미용 목적도 있지만 치료로도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하나의 이 의약품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소량도 매우 치명적이다. 제일 대표적인 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는 보톡스입니다. 엘러간이 만든 보톡스. 우리 그냥 다 보톡스라 부르죠, 그냥. 근데 원래는 그냥 톡신이 맞고요. 이거를 피부 미용 용도로 확대한 회사가 바로 엘러간입니다. 그래서 경련 환자
치료하기 위해서 톡신을 주사했거든요. 이렇게 막 경련하는 걸 막기 위해서. 근데 그걸 넣다 보니까 미간 부분에 주름이 딱 이게 펴지는 게 보인 거예요.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피부 미용 쪽으로 이제 용도를 확대한 거죠.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지금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러간 제품이 제일 유명하고요. 예, 보톨린 톡신도 꾸준히 성장합니다. 예, 톡신 시장 22년도에 72억 1천만 달러인데 향후에 157억 9천 달러까지 9천만 달러까지 갈 것 같고 연평균 9.56%. 글로벌 톱3 점유율이 꽤 높아요. 이 세 개 회사가 엘러간, 갈더마, 멀츠가 거의 지금 시장을 좀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이제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제테마,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 톡신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러가 있어요. 필러. 예. 이것도 이제 우리 주사로 다 어떻게 보면 주사로 넣는 거죠. 주사로 우리 피부에 넣는 건데 필러는 뭐냐면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예요. 예. 어떤 공간에다가 저 히알루론산이라고 하죠. 저 보습 효과가 있는 물덩이를 여기다 집어넣어줘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좀 이 부족한 걸 채워놓으니까 여기가 탱탱해지겠죠. 예. 그런 효과를 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러는 주름 부위의 시각적인 개선을 위해 피하의 주입에 채우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피부의 움푹 파인 곳이나 처진 부분을 히알루론산 겔로 채우는 주사제다. 수분을 최대 1000배까지 함유하고 있고요. 스스로 무게 300에서 100배에 해당하는 물을 함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되게 독특한 성분이죠. 자기 무게의 100배에서 300배에 달하는 1000배까지 달하는 물을 갖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안에 들어가서 피부를 지탱해 주는 거죠. 코, 이마, 턱 등의 시술을 하고요. 이게 좀 긍정적인 건 시술 직후에 바로 일상생활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시술 부위를 또 제거할 수 있어요. 그 필러 성분을 녹여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없애는 것도 되게 간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필러와 보톡스는 경쟁 관계라기보다는 보완제입니다. 그러니까 필러는 볼륨감, 보톡스는 주름을 개선하고, 예, 그러니까 이 둘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둘을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필러 글로벌 주요 시장 점유율인데 엘러간이 뭐 보톡스도 그렇지만 필러도 마찬가지로 세계 1위고요. 갈더마, 멀츠 요 세 개 회사가 과점화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 회사들이 이제 막 이렇게 있죠. 뭐 여기 보면 휴젤, LG생명과학, 뭐 메디톡스 이런 기업들 보이실 거고 연평균 7% 성장하고요. 국내 주요 기업으로는 이제 휴젤과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이 가장 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래서 스킨 부스터는 다 했어요. 요게 다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파마 리서치, 휴젤, 휴메딕스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 맞아요 하나 더 있어요. 그 전에 이제 미국의 시장이 제일 큰 게 미국이잖아요. 그죠? 미국 시장이 제일 크죠. 근데 미국은 우리는 보통 저 피부과 가죠. 피부과 가서 저 피부 시술 받는데 미국은 그래서 이제 피부과 이제 전문의 분들이 해주시잖아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메드스파라는 데가 있대요. 병원도 있는데 메디컬 스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저런 주사 시술 있죠. 성형 말고요. 성형 뭐 수술로 하는 거 말고 비침스 칼을 대지 않는 거죠. 주사 같은 걸 이용해서 시술을 하는 그런 전문 기관인데 의사 면허가 없는 공인 간호사도 시술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의 메드스파가 1488개라고 하는데 작년 기준으로 시장 규모는 180억 달러 정도 되고요. 2032년까지 연평균 18.7% 정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여성 환자 중 78%가 55세입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는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35에서 54세가 제일 많아요. 18에서 34세도 26%, 오히려 55세 이상이 2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의외였던 결과는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이 메드스파를 많이 이용하는 거죠. 전 세계 피부 미용 의료 시장 절대 1위는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메드스파에서 상당히 시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검색해서 미국에 이 검색해서 나오니 보니까 이런 이제 메드스파가 실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해주는 거죠. 예. 인젝터블 요게 이제 주사 스킨 부스터라고 보시면 피부 이 두피 예.
모발 이식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요 분이 이제 전문의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문의도 있고 아니면 간호사도 해주고. 근데 미국에 그 설문조사를 했더니 24년도에 가장 인기 있는 트렌드가 뭐냐 했더니 스킨 부스터가 제일 인기가 많대요. 이 메드스파에서. 이 중에서 그러니까 요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스킨 부스터 아까. 뭐 그래서 지금 확실히 스킨 부스터가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은 글로벌 스킨 부스터 시장의 한 40%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인 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드스파라는 용어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피부 관리를 위한 전문 시술 기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업으로 가서 세 기업 뭐 간단히 살펴볼게요. 아까 처음에 리쥬란 파말이 있었지. PDRN, PN 연어 생식세포 기술로 만든 이제 의료기기, 화장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약품, 의료기기, 리쥬란 요게 이제 비중이 제일 크고요. 화장품 여기 있습니다. 리쥬란이랑 화장품도 또 따로 있어요. 요게 이제 스킨 부스터죠. 여기다. 근데 저걸 맞으면 이 피부 보이세요? 뭐가 이게 올라와 있죠. 예. 조금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징그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게 이게 돌기처럼 이렇게 솟아 있잖아요. 저게 이제 맞으면 여기 부풀어 오르나 보더라고요. 예, 근데 효과가 뭐 워낙 좋다고 하니까 아프면서도 이제 맞게 되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장은 강릉에 있고요. 그래서 강릉에서 항상 수출액 데이터를 찾아보면 파마 리서치입니다. 이게 강원도 강릉시 수출 데이터예요. 11월 달 보이세요? 폭발해 버렸죠. 그 주가가 한번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유럽계 글로벌 사모펀드 CVC부터 이번에 2천억도 투자 유치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저걸로 하면 M&A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최근에 워낙 잘 나가고 있고 4분기 수출액 급증했고요. 강릉 수출 금액이 전월 대비 무려 56%, 전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10월, 11월 수출액을 합치면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래요. 그리고 호주,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베트남, 카자흐 수출 견조하고 아직 미국에서는 FDA 승인을 못 받았어요. 그거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받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직은 받지는 않았고 못했고요. 근데도 매월 무조건 뭐 FDA 승인 못 받았다고 아예 판매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정식 허가는 받지 못하면 판매를 해도 제한적이겠죠. 근데 어쨌든 매월 1,000에서 4,000달러 수출하던 미국이 11월에 40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폭발해버린 거죠. 갑자기.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도 어쨌든 이 파마 리서치의 리쥬란을 찾고 있고, 그리고 미국 사람이 한국 와서 맞는 경우도 있어요. 일본인 미국인이 한국에 직접 와서 피부과 가서 직접 시술을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 미국에서도 요즘에 연어 생식세포가 되게 유행이래요. 이 올리비아 컬퍼라는 모델 겸 배우, 요게 인플루언서인데 최근에 연어 정자를 얼굴에 시술 받았다. 이게 바로 스킨 부스터죠. 킴 카다시안이 얼굴에 연어 정자 주사 맞았다. 이런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자꾸 연어 정자를 맞는다고 하니까 더욱 관심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찾아보겠죠. 실제 미국에 제가 들어가 봤어요. 구글 검색 트렌드를 들어가서 미국 찍고 이제 리쥬란 쳐봤거든요. 네, 쳐봤더니 저렇게 실제로 이게 5년치입니다. 예전엔 뭐 아예 없었어요. 지금 최근 급격히 늘어났죠. 확실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리쥬란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실제 매출액이고요. 영업이 뭐 정말 미쳤죠. 보이세요? 예, 이 미친 실적. 그다음 국내도 있지만 해외 수출 위에 늘어나고 이게 의료기기 매출입니다. 그냥 압도적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리쥬란이죠. 리쥬란. 그래서 내수 또 수출도 성장하고 있고 부작용이 없다는 또 장점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최근 주가 워낙 올랐지만 그럴만하다. 그럴 정도로 좋은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휴젤이고 여기는 이제 그 톡신, 보톡스 관련된 보툴리는 톡신 제조업체고 이번 3분기 실적도 워낙 좋았고요. 거기에 톡신 매출이 41%나 증가했고 메디톡스와 이제 소송이 무혐의로 종결돼서 소송 부담도 이제 없어졌고 그다음에 FDA 승인 받았거든요, 미국에. 그래서 내년 1분기에 이제 미국에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가 됩니다. 그리고 뭐 중국, 유럽도 이제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휴젤도 보시면 매출 좋죠.
이익도. 톡신, 필러도 해요. 필러도 일부 합니다. 필러, 톡신 다 같이 하는. 그래서 지금 숫자도 되게 좋고 국내 대표 예, 이 톡신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는 저희 안 그래도 오늘 제가 촬영하는 요 시간에 그 아침에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다행히 한번 그거 참고해가지고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당사 조은혜 연구원님 자료를 참고했고요. 휴메딕스는 히알루론산 아까 아시죠? 요거 원료 기반의 그 피부 미용 필러를 제조하는 필러가 좀 중심이에요. 이 회사는 필러. 그래서 매출 비중은 필러가 35%, 이번 분기에도 더 올라갔고 톡신도 하는데 톡신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유통만 하는 거죠. 근데 점유율 그러니까 비중은 좀 떨어졌고 CMO 우리 CMO 있죠. 위탁 생산 삼성바이오처럼 그런 이제 위탁 생산도 비중이 꽤 큽니다. 매출액에 한 40%. 그래서 핵심은 필러랑 CMO라고 보시면 돼요. 필러는 직접 제조 판매까지 하고 톡신은 휴원스 바이오파마로부터 공급받아서 국내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미용 필러 엘라비아를 출시했고요. 2017년에 화장품도 론칭을 했고 출시했고 2019년에 이제 톡신, 리즈톡스 이렇게 론칭을 하면서 성장을 해왔고요. 이 보면 이제 계속 이게 수출하고 내수 합친 건데 확실히 수출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죠. 13, 17, 올해 23, 내년에 27, 내후년에 30%까지.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뭐 그 정도로 지금 좋은 수출 퍼포먼스를 일단 낼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필러 수출이에요, 이게. 이 중에 중국과 브라질.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휴메딕스라고 추정을 하는데 중국, 브라질이 엄청나게 늘었죠. 이번 11월에. 보이세요? 수출? 중국하고. 넘사벽이죠. 근데 브라질이 정말 엄청 늘어버렸어요. 브라질이 전 세계 피부 미용 2위 국가죠. 그래서 여기 수출 증가, 필러 매출 비중 증가. 그러니까 필러 수출을 많이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중국, 브라질이 특히 좋고 신규 수출 국가 베트남, 태국으로도 확대되고 있고 수출 제품은 또 고마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필러가 사용 목적별로 시술 용량이 좀 다른 게 우리가 보통 이제 입술, 턱, 코, 볼 이런 얼굴에 하잖아요. 그게 평균 3cc를 투입을 한대요. 그러니까 30cc 정도 들어가는 건데 바디 있죠. 어깨, 엉덩이, 가슴에도 넣거든요. 그때는 60cc. 용량이 압도를 하죠. 그러면 당연히 매출액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바디 필러가 이제 지금 안면 필러는 이미 승인 받았는데요. 바디 필러는 내년 상반기 중에 브라질에서 허가를 받을 걸로 기대해요. 근데 저게 되면 또 한 가지 모멘텀을 받게 되겠죠. 바디 필러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고요. 그다음 이제 위탁 생산 관련해서 제품 구매율 분기 매출. 위탁 생산도 2022년, 23년, 24년 어때요? 이 레벨 자체가 올라가 있죠. 그죠? 뭐가 특히 올라가려면 여기 전문 의약품. 그래서 CMO도 잘 나가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위탁 생산을 하고 매출이 22년도에 446억, 23년도에 555억, 24년도에 673억 정도로 급격하게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메딕스 실적 추인데 이게 전체 실적이거든요. 매출액 꾸준히 증가하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28%까지 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매출, 그 다음에 성장도 하고 있고 특히 필러 쪽에서 경쟁력을 잘 갖춘 기업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휴메딕스까지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이제 세 종목 오늘 파마 리서치는 스킨 부스터, 휴젤은 보톡스로 불리는 이제 보톨리는 톡신, 휴메딕스는 필러.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파트 10위까지 했고 단기적으로 이제 헬스케어는 종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또 다른 헬스케어 주제가 또 생기면 그때 또 추가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올 한 해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